오늘도 더할 나위 없는 우리의 손흥민. 아, 여러분, 오늘 손흥민의 활약이 대단했어요. 5명의 수비수가 그를 막으려 했지만 그의 민첩한 드리블은 그들을 모두 뚫고 나아갔죠. 그리고 손흥민의 마법 같은 가마차기는 풀럼 골키퍼가 막아내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케인 없는 후 더 자유로워진 손흥민이 토트넘을 리그 우승으로 이끌 수 있을까? 라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그런 물음에 답한 경기가 오늘 바로 EPL 9라운드 풀럼을 상대로 한 홈 경기였습니다. 경기 시작 전 토트넘은 리그에서 6승 2무로 4위에 있었고 반면 풀럼은 3승 2무 3패로 13위에 위치해 있었죠. 그 전날에 열린 첼시와 아스널의 대결은 비김에 따라 두 팀은 승점을 나눠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오늘 토트넘이 승리를 거두면서 2점 차로 선두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시나요? 지난 8월 30일에 있었던 카라바오컵에서 토트넘과 풀럼이 1-1로 비긴 후 승부차기에서 패하면서 탈락한 그날을, 그래서 토트넘 선수들은 이번 경기에서 풀럼을 상대로 복수하고자 했던 거죠. 그리고 오늘 경기를 기다리며 많은 팬들은 손흥민의 건강 상태를 걱정했어요. 그런데 A매치에서 문제없이 활약하며 골까지 넣은 그가 토트넘 팬들의 기대를 받으면서 오늘 경기에도 뛸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풀럼의 실바 감독이 경기 전 언론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올해 토트넘은 한 번의 실패만 있었는데 그건 우리 탓이었다. 그리고 손흥민은 카라바오컵에서 잠시만 경기에 참여했다는 것도 알고 있어. 그러나 토트넘을 막기 위해선 손흥민과 메디슨 둘 중 하나만 막으면 돼. 리버풀의 전설 필 톰슨 또한 이제 스퍼스는 예전의 모습이 아니다. 그들은 리그에서 화려하게 비상하고 있다. 라며 손흥민이 필요 없는 토트넘 경기는 이제는 없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토트넘은 최근 7번의 프리미어리그 경기 중 6번이나 승리를 했는데 그 성공의 배후에는 당연히 손흥민의 활약이 있었죠. 그리고 오늘의 경기에서도 손흥민은 선발로 나섰습니다. 경기 시작하자마자 그는 전방에서 강력한 압박을 통해 상대의 실수를 유도했고 메디슨의 정확한 패스를 받아 슈팅을 시도했지만 아쉽게도 풀럼의 골키퍼에게 막혔어요. 풀럼은 토트넘의 압박을 깨뜨리지 못하며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우리의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중요하게 여기는 전방 압박, 이를 손흥민이 완벽하게 해낸 거예요. 그의 열정적인 활약으로 팀이 상대를 압박하며 공을 장악하고 동료와의 연결 플레이로 풀럼을 계속 공격했습니다. 오늘도 손흥민은 필드 위에서 놀라운 활약을 보여줬네요. 특히 이번 경기에서는 상대 수비진 2명 이상이 손흥민을 집중적으로 마크했는데도 그의 빠른 발과 기술로 수비를 벗어나는 장면이 몇 번이나 눈에 띄었습니다. 전반 29분, 손흥민이 상대 수비를 끌어다주며 히샬리송에게 좋은 기회를 만들어줬지만 아쉽게도 골대를 벗어났습니다. 불과 2분 뒤, 손흥민이 다시 한번 상대 수비를 피해 패스를 건넸으나 이번에는 메디슨이 슈팅을 실패했죠. 그런데 전반 36분, 히샬리송의 패스를 받은 손흥민이 굉장한 드리블로 수비를 뚫고 키퍼도 손을 뻗지 못하는 곳에 정확한 슈팅을 날려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상대 수비진 5명이나 그를 막아보려 했지만 손흥민의 슈팅은 너무나 완벽했죠. 그리고 다가오는 페널티 에어리어에서 손흥민이 센스 있는 백패스로 기회를 만들어줬지만 이번에는 우도기가 슈팅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전반전 마친 후에 손흥민은 화려한 활약으로 평점 8점을 획득했고요. 그가 전반전 동안 시도한 드리블 4번 중 3번을 성공하고 유효 슈팅 2번, 그중 한 골을 기록한 것이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후반 9분, 손흥민이 페널티 지역 근처에서 패스를 받아와 메디슨과의 연결 플레이로 그를 도와 득점에 성공시켰는데 이것이 메디슨의 홈 데뷔골이자 손흥민의 올 시즌 첫 어시스트로 기록됐습니다. 손흥민의 활약에 대한 팬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저희 팀의 많은 젊은 선수들이 손흥민을 모델로 삼고 있어 보는 내 마음도 따뜻해져. 손흥민의 슈팅은 가끔 로봇처럼 보이는데 그러한 슈팅으로 얻은 골은 정말 놀랍다. 캡틴 손흥민, 토트넘에 있어서 중요한 슈팅 능력뿐만 아니라 패스와 득점 모든 능력이 완벽하네요. 이 경기 후 토트넘은 손흥민의 뛰어난 활약에 힘입어 맨시티를 꺾고 리그 선두를 다시 차지했습니다. 또한 영국 스포츠 매체 스카이 스포츠에 따르면 프리미어리그에서 압박하는 상황에서 가장 많은 거리를 질주한 선수는 바로 토트넘의 캡틴 손흥민이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에서는 손흥민의 움직임은 다른 선수들보다 여전히 돋보이며 올 시즌 그는 상대 수비수들 앞에서 끊임없이 활약하며 팀을 이끌고 있다. 그러한 놀라운 활약 소식을 듣고 토트넘 팬들은 손흥민의 열정과 능력에 대한 감탄을 절로하며 손흥민의 동상을 세우자 라이브로 볼 때마다 손흥민의 미친 듯한 러닝은 정말로 놀랍다.
손흥민이 그 팀에서 가장 연장자라는 사실이 믿기 어려워. 그런데 이번 시즌 90분을 전부 뛴 적이 있나요?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케인이 팀의 중심이라 생각했지만 이제는 손흥민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 선수는 공격수로서 득점을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팀 내에서 따뜻한 가족 같은 분위기를 만드는 리더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케인보다 손흥민이 토트넘을 대표하는 선수로 자리 잡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손흥민의 전방 압박 플레이에 관심을 갖는 팬들도 많습니다. 그는 상대 키퍼 앞에서 빌드업을 어렵게 만들며 그러한 활약을 통해 팀에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케인은 손흥민만큼 활발하게 움직이진 않았지만 그의 공격력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팬들은 손흥민이 골을 넣지 못할 때 그의 활약을 간과하곤 합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손흥민은 그냥 슬슬 뛰는 산책 수준으로 경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팀을 위해 정말 열심히 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해요. 심지어 경기당 100m씩 뛰는 골키퍼마저 그의 노력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캡틴 손흥민, 그의 모든 활약과 노력을 제쳐두고 봐도 팬들의 무한한 사랑과 신뢰는 계속됩니다. 그런 팬들의 뜨거운 응원 속에서 손흥민은 토트넘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메디슨, 토트넘의 부주장이자 팀 동료가 손흥민에게 표현하는 깊은 신뢰와 애정이 주목됩니다. 최근 데일리 메일과의 인터뷰에서 메디슨은 손흥민에 관한 말로 가득했는데요. 그는 손흥민은 웃는 얼굴을 가진 사람으로 그와 함께하면 행복하게 느껴진다 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소니는 정말 안아주고 싶은 선수라서 팀 동료로서 그런 기회가 있어 행복하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메디슨과 손흥민 사이의 관계는 실제로 레스터시티에서의 경험을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 메디슨은 손흥민을 잘 몰랐지만 손흥민은 먼저 메디슨에게 다가와 친절하게 대해줬다고 합니다. 이런 손흥민의 성격은 메디슨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에게도 늘 같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팀 내에서 모두에게 시간과 관심을 쏟아주는 리더이자 친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토트넘의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활약 중인 히샬리송에 관한 소식도 전해져 왔습니다. ESPN에서 딘 존스 전문가는 토트넘이 이적 시장에서 몇몇 선수를 놓아줄 수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히샬리송일 가능성이 크다 라며 설명했습니다. 히샬리송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팬들의 관심은 뜨거운 상태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략에 대한 이야기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감독이 히샬리송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죠. 그래서인지 브레넌 존슨이라는 선수를 조금 급하게 팀에 합류시킨 것 같아요. 히샬리송이 이전 시즌에 에버튼에서 활약한 모습을 보여준 뒤 토트넘의 유니폼을 입게 되면서 팬들의 기대감은 정말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의 다재다능한 포지션, 즉 최전방 공격수와 측면 공격수의 역할을 모두 해낼 수 있는 능력이 토트넘 팬들에게 큰 기대감을 줬어요. 그는 시즌 초에는 챔피언스 리그에서 화려한 골로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려 했지만 리그 경기에서는 예상 밖의 부진을 보였습니다. 사실 그 부진은 그렇게 짧지 않았고 그로 인해 히샬리송이 프리미어리그 최악의 영입 중 한 명으로 꼽힌다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토트넘이 1월 이적 시장에서 히샬리송을 다른 팀으로 보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토트넘이 히샬리송을 팔고 다른 스트라이커를 영입하지 않는다면 그런 결정은 조금 이해하기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즌 토트넘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선수는 다름 아닌 우리의 캡틴 손흥민이죠. 그의 활약이 계속될지 그리고 토트넘의 전략이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가 됩니다. 손흥민은 최근 스포츠 탈장과 허벅지 부상의 우려로 인해 여전히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감독과 본인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토트넘 측에서는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손흥민의 피지컬 컨디션을 최상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적절한 타이밍에 그를 대신해서 히샬리송을 경기에 투입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점은 히샬리송을 팀에서 보내버릴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그렇게 쉽게 그를 내보낼 계획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토트넘이 이번 시즌 리그에서 높은 성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손흥민의 뛰어난 활약뿐만 아니라 히샬리송의 복귀와 그의 활약도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팬들에게 기대감을 더하고자 하는 부분, 바로 23-24 시즌에서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원정 경기가 28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부터 득점 감각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경기에서도 그의 활약을 기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기대하시는 부분이죠? 그럼 오늘도 저희 스포츠 뉴스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채널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